강릉문화원 문화 강좌와 관련해 강릉 지역에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과 춘천, 횡성 지역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학교 내 전파가 이뤄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1기와는 달리 도내 6.25 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정부 지원 절차를 돕는 강원문화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대행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에서 지난 8일과 9일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어젯밤 사이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무더기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에서 밤사이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모두 42번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3번에서 46번 확진자는 42번 확진자가 강사로 있는 강릉문화원의 기타 강좌 수강생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수업 도중 마스크를 제대로 썼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47번 확진자는 42번 확진자의 예전 수강생으로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역학조사와 함께 접촉자들에 대한 추가 감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6번 확진자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해당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일부 확진자는 모임을 가거나 사우나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은 어제 200여 명에 이어 오늘은 6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60여 명이 추가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확산이 N차 감염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 민관 또 군 전체 대책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결정을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무더기 확진의 원인이 된 강릉문화원에 대해서는 오는 16일까지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기타 방역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연말 모임 자제와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등을 반드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강릉과 춘천, 횡성 지역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자칫 학교 내 전파가 이뤄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학교 안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고 학생들이 차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춘천 봄내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 등교한 학생과 교직원 209명이 검사 대상입니다. 확진 학생은 지난 월요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화요일에는 집에만 머물렀고 수요일 아침 8시 50분에 학교에 등교했다. 10시 30분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춘천시는 이 학생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학원을 다녔다며 학원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도 마쳤습니다. 춘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춘천 남산면 창촌중학교의 한 학생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가평군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춘천 확진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학교 내 전파가 우려돼 학생과 교직원 6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횡성 청일초등학교에서도 교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청일초등학교는 물론 급식소 동선이 겹치는 청일중학교 학생과 교직원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강릉 구정초 병설 유치원에서도 보조교사 확진으로 유치원생과 교사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강원도 학교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르자 학교가 새로운 연쇄 감염지가 되지 않을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어제 하루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발생해 나흘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강릉 6명을 비롯해 춘천 3명, 영월과 홍천 각각 2명, 원주 1명 등 모두 1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홍천에서 3명, 강릉과 속초, 춘천, 원주 등에서 1명씩 모두 7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도 누적 환자는 748명, 강릉시 누적 환자는 47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요즘 각 대학별로 수시 모집 면접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도내 대학들은 확진자는 시험을 아예 못 보게 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에게는 응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정시 모집 실기 시험에서는 자가격리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시험별로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시 모집 인적성 면접고사가 진행된 강원대 사범대학입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위해 수험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마스크는 기본, 발열 체크도 꼼꼼히 합니다. 강원대 수시 모집 면접 수험생 중 자가격리자는 3명. 이들 중 1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교육부에서 마련한 권역별 고사장에서 비대면으로 치렀습니다. 여기서 직원이 둘이 그 원주 방송통신대 학습관 그걸로 가가지고 거기서 컴퓨터 세팅해가지고 이쪽하고 온라인으로 화상 면접해야지 뭐. 이틀 전까지도 자가격리 수험생에게 면접 기회를 주지 않았던 한림대. 시험을 앞두고 부랴부랴 지침을 바꿨습니다. 자가격리자 1명 있는데 그 1명은 저희가 따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나 두 대학 모두 확진자에게는 시험 볼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없었지만 형평성 논란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 내년 1월에 치를 정시 모집 실기 시험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기 시험은 시험 보는 환경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코로나19 관련 응시생에게만 다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음악 같은 것도 악기라든지 또 공간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런 것 따라 음량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다라고 뭐 그런 얘기들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실기 시험에는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교육부도 대학 자율성을 핑계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대입 수험생들의 걱정은 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전국에서 6.25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 등 3만 건 넘는 사건들을 접수해 조사했는데 영동 지역에선 접수된 사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새 과거사법 시행으로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진실화해위원회가 문을 열고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과거 사건들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던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이은 두 번째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1기 당시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등 전국의 크고 작은 3만여 건의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과 폭력 사건 등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사를 정부가 직접 조사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번 2기 진화위에서는 당시 못다한 조사와 새로운 사건들을 밝힐 예정인데 특히 강원도 등 당시 사건 접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른바 수복 지역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피해가 있으신 분들 또는 과거에 좀 국가의 잘못으로 그 피해를 받았던 분들은 서슴지 말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진실화해위원회가 문을 열자 각종 사건 접수가 줄을 이었습니다. 진실 규명을 해서 빨갱이 누명을 쓰고 이제 결국 그래 희생됐잖아요. 그 누명을 좀 벗고. 이곳 서울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청과 시군구청엔 이렇게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처가 마련됐습니다. 도내에도 강원도청과 18개 시군청에 접수처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각종 과거 사건들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등 야당의 비협조로 위원회가 반쪽으로 탄생했다고 성토한 뒤 진실화해 위원장을 찾아 면담했습니다. 과거사 업무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만약에 이를 하지 않을 때는 엄격히 경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사에 손을 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라도 진실화해는 출발해야 됩니다. 또 도내에서도 사건 접수가 미흡했던 지난 제1기와는 달리 이번 2기 위원회에는 6.25 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코로나19로 공연, 전시와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예술인들이 각종 복지 사업에 참여하려면 예술활동 증명이 필요한데 강원문화재단의 대행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에서 활동하는 이구재 시인. 79년 등단한 원로 예술인이 최근 수년간의 작품집을 꼼꼼하게 정리해 예술활동 증명에 나섰습니다. 개인 작품집을 낼 때 그 비용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 또 이렇게 또 작품 활동하면서 생활을 또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예술활동이 취미가 아니라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경력으로 증명해야 각종 예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창작 준비금부터 의료비나 사회보험료, 긴급 생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공연과 전시, 축제 등이 줄어들면서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컸습니다. 많이 움츠려지게 되고 괜히 또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어떤 사태가 좀 안 좋아질까 봐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강원문화재단은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 예술활동 증명 등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만화, 건축 등 11개 분야별로 수년치의 경력을 증빙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대신하고 지역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실시하면서 지난해까지 1000여 명이던 등록자가 올해는 2100여 명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도에는 특히 원로 예술인가 분들과 나이가 많으신 예술가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께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 또한 유선으로 안내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초재단을 연계를 하여 지역으로 찾아가서 직접 선생님들과 만나고 강원문화재단은 연말까지 도내 예술인 자료 구축과 실태 조사를 마무리해 정책 개발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강원도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예술인 숫자에 비해 예술활동 증명 참여자가 적어 제도 홍보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행사를 대폭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직원 원격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관련해 종무식과 신년 참배는 규모를 축소해 진행하고 제야 임영대종 타종식과 시무식은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릉시 직원의 경우 서로 순환하며 재택근무를 하는 원격 근무제를 오는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선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이 내일부터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합니다. 국립자연휴양관리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정선군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휴관을 요청함에 따라 내일부터 시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방태산 자연휴양림도 인제군 요청으로 시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강릉 대관령과 횡성 청태산, 삼척 거봉산 등 도내 10개 자연휴양림은 10인 미만 객실과 야영장 30%만 운영합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삼척시가 최하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삼척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하고 공직기강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청렴도 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와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지역의 이미지가 저하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연말연시인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를 공직기강 특별 점검 주간으로 정하고 근무 시간과 보안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연결되는 동해선 철도 역사 신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총 공사비 1,070억 원을 투입해 동해선 영해 역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8월까지 동해선 13개 철도 역사를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척 역사는 죽서로와 50천의 절경을 재현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조성되는 등 13개 역사 모두 동해안권 특색에 맞는 지역 랜드마크로 건립됩니다. 강릉시가 오늘 유기견이나 유기묘 등 반려동물 보호시설인 동물사랑센터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강릉시 성산면에 위치한 동물사랑센터는 120마리의 반려동물을 동시 수용하며 약 400제곱미터 규모로 사무실과 진료실, 교육상담실, 미용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또 부지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합니다. 강릉시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한다는 내용의 강릉시 반려동물 권리장정과 반려동물 친화도시 선포식도 개최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